예전에 뭐 아내 유혹이란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유혹 검은 속내가 있었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예, 이 네. 사건 설명을 김보람 변호사님이 네, 준비를 김보람 하신 것 변호사님께 같은데요. 사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그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이제 자극적인 소재의 드라마들을 보면서 실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가 그런 실제 사건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간단히 개요를 좀 이번 사건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난해 5월에 30대 남성이 스포츠 도박 뭐 이런 사업으로 한 1억 1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고요. 네. 또 그 30대 아내도 동일한 그 채권자에게 5,500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네. 근데 남편은 그러니까 부부에게 1억 4,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네. 남편이 와이프에게 그 남성을 유혹하라. 유혹하라. 타겟을 삼아서 유혹을 하라라고 강요를 했고 네. 처음에는 와이프도 아내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남성이 계속해서 이제 강요를 하자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이제 이 와이프가 채권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네. 이것을 빌미로 이 남성은 채권자에게 당신의 가족들에게 다 알려버리겠다라고 네. 협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자신들의 채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억 4,500만 원 채무를 탕감받고 네. 또 추가로 5,500만 원까지 뜯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채권자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고를 진행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이제 결국 그 수사가 진행됐고 최근에 이제 판결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한꺼번에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대체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지? 조금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이 부부는 무슨 짓을 꾸몄던 건지 차근차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예. 일단은 잘하는 건 없어요. 이 30대 남편이라는 사람이 스포츠 복권 같은 걸로 도박,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빚. 주변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땄다는 사람 한 번도 안 봤습니다. 1억 1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30대 아내도 5,5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진 부부가 대체 뭔가 그러면 이 빚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뭐 잘못한 일이다 하기엔 솔직히 끔찍한 일이에요. 결혼한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라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네. 남편이 이제 도박 빚이 있었고 아내를 이용해서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일종의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1억이 넘는 큰 돈을 빌려준 남성을 타겟으로 잡아서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남성의 돈을 뜯어낸 사건인데 네. 큰 빚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그 남성이 평소에 자신의 아내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걸 이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호감을 갖고 있고 실제로 자기 아내에게 또 얼마간의 돈을 좀 빌려줬다라는 것을 알고 이 남편이 이제 아내를 꼬드겨서 너 저 남자랑 좀 이렇게 잘 사귀고 뭐 잠자리도 하고 이러는 와중에 내가 들어가서 그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하고 협박을 해 돈을 뜯어냈자 이렇게 이제 공모를 한 거죠 일종의. 네. 아내가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응한 사건인데 네. 일단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1억이 넘는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타겟으로 범행 타겟으로 잡기에는 적절한 대상이었었고 또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제 아내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이런 두 가지 점 정도를 악용을 해서 이런 네. 믿기지 않은 범행을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부에게요, 이 40대 채권자라는 사람이 돈을 일단 많이 빌려줬네요. 1억 4,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만 받으면 되지 왜, 물론 이 사람도 잘한 건 없어요. 물론 이번에 피해는 당했습니다만 잘한 건 없습니다. 남의 부인에게 지금 흑심을 품었고 실제로 두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이 못된 일을 꾸민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내 아내와 이런저런 일을 벌였죠. 알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알리겠습니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에서 제일 악랄한 건요. 아이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 학교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겠다. 여기에 결국은 채권자가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자녀의 학교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면은 채권자한테 들어맥힐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아하.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럴 때 이제 덫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네. 채권자 입장에서 협박으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고 고발하는 과정 중에서 물론 가족한테 전혀 비밀로 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소문이 나게 되면 어차피 가족한테 알려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협박을 받으면 역시 본인이 답답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빚을 탕감해주는 쪽을 선택했는데 네. 빚을 탕감해주는 쪽을 선택하는 쪽이 우리 채권자한테 조금은 마음이 편했던 거는 채권자도 수도 없이 많은 이분이 이게 유일한 어떤 본인의 빚을 빌려줄 수도 있고 과거에 돈을 딴 사람한테 빌려줬을 수도 있지만 느낌이 왔을 거예요. 네. 도저히 어차피 못 받는다는 게.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빚을 탕감해 주는 것까지는 아마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본전인 거예요. 네. 어차피 못 받을 돈이니까. 그러나 아마 그 이후에 더 돈을 뜯어내면서부터는 아마 자녀의 학교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협박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채권자를 상대로 이 부부란 사람이 특히 남편이 주도를 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어떻게 범죄가 아무리 정말로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강요를 해서 이런 일을 벌입니까? 글쎄 뭐 살인이나 강도보다 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지금 도대체가 너무나 뭐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실은 종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아내라는 사람도 이게 도대체가 해야 되는 일인지를 왜 판단을 못했을까 하는 게 좀 궁금증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에서 동기가 뭐냐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을 아내에게 시켜놓고 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지금 이 남편이란 사람이 사업이 어렵고 참 이사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필요해서 우리가 너무 절박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빚을 탕감 받는 데 이어 5,500만 원을 뜯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네. 이 뜯어낸 돈으로 도대체 뭐를 했는지 경찰이 당연히 확인을 했겠죠. 네. 그랬더니 이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전부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지금 범행 동기인 거죠. 네. 정말로 남의 등쳐먹은 돈은요. 최명기 원장님 쉽게 번 돈 쉽게 써요, 진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빚을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업 자금이다, 뭐를 한다고 하지만 손에 일단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갖다 뭔가 충동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돈이 안 들어올 때는 뭐 일을 해서 돈을 갚아야지 생각하지만 네. 일단 손에 들어온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일을 갖다 안 하는 타입인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내가 만약에 많이 쓰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면 되는데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쓰는 그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도 회복이 안 되게 되는 게 되죠. 아하. 자, 결국은 이 부부 정말로 나쁜 범행, 나쁜 계획을 꾸민 이 부부가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 김보람 변호사님, 사법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네, 이제 협박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공갈 혐의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그래요? 근데 와이프에게는 이제 독자적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았고, 네. 그 남편의 공갈 그 범행을 이제 방조했다라고 봐서 아내에게는 벌금 500만 원만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요? 네, 그런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쉽게 수긍하실까요? 법감정상 어떻습니까, 이게? 재판부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중대하기는 하나라고 네. 하고 이제 그 감형의 사유를 기재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와이프의 범행의 가담 정도를 굉장히 경미하게 본 것 같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 와이프는 남편의 강요에 의해서 범행에 가담을 하게 됐고 네. 금전적인 이득도 남편이 취하게 됐고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을 해서 네. 그 아내에게는 벌금형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그 단순히 공갈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빌미로 그리고 이제 와이프까지 이용해서 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네. 채무 면제 효력,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그 빌린 금원을 면제받고 추가적으로 금원을 갈취한 걸 합치면 한 2억여 원이 되는데요. 이 채무 면제의 효력은 결국은 부인될 것이니 이것만큼은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은 5,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봐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조금 감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이 징역 2년, 남편이라는 사람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2년 뒤에 과연 나와서 글쎄요, 또 다른 몹쓸 짓을 벌이지
않는다는 또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과연 이 일을 반성을 할까요? 뉘우칠까요? 글쎄요. 물음표로 남을 것 같습니다.